안녕하세요. 터치아입니다. 오늘은 3본점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자폐, 뭔지 아시죠? 자폐 성향, 자폐 스펙트럼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고 터치아이 TV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자폐라는 단어 두렵기도 하지만 이미 좀 어느 정도 친숙해져 있으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반면에 혹시 이 단어들 들어보셨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반응성 애착장애, 미디어 증후군, 초독서증, 의사소통장애, 아스퍼거 들어보셨을까요? 일부는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10년 전에는요. 자폐와 다르게 반응성 애착장애, 미디어 증후군, 초독서증, 의사소통장애 이렇게 용어를 다양하게 썼었습니다. 다양한 건 뭐냐면은 자폐 성향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아이가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게 자폐에 의한 건지 아니면은 주 양육자와 관계 형성, 애착 형성의 실패로 인해서 사람한테 관심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는 영유아 초기에 너무 미디어를 많이 봐서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을 단조롭게 보고 관계 형성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책을 너무 많이 봐서 아이가 사람보다는 책 속에 너무 빠져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고 관계 형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초독서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자폐와 유사한 모습이 보이지만은 자폐로 진단하기에는 약간 어떤 전반적인 발달 기능들이 괜찮은 경우는 아스퍼거나 또는 의사소통 장애라고 따로 분류를 했었는데 약 2013년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DSM-5가 개정이 되면서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을 다 자폐로 통합해 버렸어요. 또 우리나라는 2013년이 아니라 한 2년 후, 한 2015년부터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나온 DSM-5 기준을 약 2015년부터 적용을 하고 그게 현재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병원을 가든지 어딜 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응성 애착장애, 미디어 증후군, 의사소통장애 이런 얘기는 잘 듣지는 못하시고 그냥 자폐다. 그리고 자폐는 이렇게 스펙트럼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후천적인 요인이 의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자폐다 이렇게 얘기 들으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디어 증후군 후천적으로 생후 초기에 영유아기에 너무 미디어를 많이 봐서 후천적으로 유사 자폐 성향이 보이는 아이들을 미디어 증후군 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예요? 후천적인 거죠. 자, 반응성 애착장애. 반응성 애착장애는 뭐예요? 주 양육자와 관계 형성을, 애착 형성을 실패했기 때문에 주 양육자 이외 사람들하고도 건강한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후천적인 거예요. 양육자와 관계 형성, 애착이 건강하게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초독서증 뭐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 책에만 빠져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상호작용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유사 자폐 성향이 보이는 거죠. 후천적인 거죠. 그쵸? 그래서 자폐는 분명 후천적인 요인이 있어요. 후천적인 영향으로 발생되는 게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니고 그 중에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분명 후천적인 것도 있는데 근데 왜 많은 전문의들, 교수님들, 박사님들은 선천적이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우리 아이가 자폐 성향을 보인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좀 제대로 아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아이가 지금 자폐 성향을 보이는 원인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양육 환경, 그동안 자라온 환경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 아이가 그동안은 그래 너무 하루 종일 TV만 봤지 너무 혼자서 책만 오래 봤지 집에서 장난감만 갖고 놀았어 이거 아시잖아요. 그게 분명 영향이 있었을 거죠. 절대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충분히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터치아이 TV랑 호흡을 같이 하고 계신 학부모님이라면 자폐에 대해서 훨씬 더 열려있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느냐를 찾아내기란 되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뱃속에서부터 영향받고 태어나서 쭉 매일매일 살면서 어떤 거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지금 현재 상태에 이르렀는지 그걸 일일이 다 찾아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거는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측정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정확하지 않은 것들은 과학자분들이나 교수님들, 박사님들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은 그렇다라고 얘기는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후천적으로 유사자폐 성향이 생기고 후천적으로 자폐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인정하시는 교수님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터치아이 TV에
달리는 댓글에는 자폐는 선천적입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라는 분들이 없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 또 뭐든지 치료 가능하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저는 많은 아이들을 만나왔고 그 아이들 중에는 진짜 정상분주내로 좋아진 친구들 진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그냥 저는 이 아이가 자폐다라고 보진 않았고 그냥 너무 이쁜 아이들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아이 너무 이쁜데 얘랑 놀고 싶고 얘가 말도 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친구들하고 막 놀았으면 좋겠고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좋아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관점을 가지고 걸어오다 보니 현재까지 오게 됐고, 그러면서 그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방법이 찾아지고, 그래서 그 방법을 많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저희 애도 그렇게 해서 좋아졌어요. 저희 애도 좋아지고 있어요. 저희 애도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아이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죠. 자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자폐는 굉장히 많은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네모난 못이라는 책에 보면은 자폐 아이를 키우는 저널리스트 아빠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조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약 300년 전에 영국 왕실에서 세계 최초의 자폐가 발견이 됐다. 근데 이제 그 자폐인은 사람이 키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곰들이 자연 숲으로 어떻게 그 아이가 갔는데 곰에 의해서 키워졌고, 그게 나중에 발견됐을 당시에 모습은 진짜 전형적인 자폐의 모습이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사실 소름이 쫙 끼쳤죠.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자극을 받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 아이는 곰들에 의해서 키워졌고, 그것도 역시나 세계 최초의 자폐인이라고는 하지만은 후천적인 요인이 분명히 환경적 요소가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로 느껴졌고, 저는 후천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굉장히 쏙 들어왔습니다. 이 터치아이 TV를 구독하시는 분들은 항상 고민이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왜 자폐가 됐지? 이유는 뭘까? 진짜 선천적인 건가? 그럼 고칠 수 없는 건가라는 고민이 있으실 건데, 리터치아이 TV를 구독하신 분들은 생각의 발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아이를 신뢰하고 그 역발상이 우리 아이한테 훨씬 더 치료의 기회, 성장의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그 마음과 신뢰를 꼭 가지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아이들 만날 때 당연히 아이들이 좋아질 수 있는데 저도 제 자신을 두고 자꾸 이렇게 리프레시 하는 게 있어요. 이 아이도 분명 좋아질 수 있어. 이 아이는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분명 좋아질 친구인데 지금 속도가 좀 느린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친구가 지금 7살인데 내년에 학교 가야 되는데, 물론 나이가 있지만 분명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자꾸 생각하고 이 아이와 소통하면서 그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자꾸 하다 보면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걸 적용했을 때 그 아이가 또 쑥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터치아이에서 부모님들하고 그룹 상담을 합니다. 2시간가량을 아이들에 대해서 질문받고 대답하고 또 질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좋기도 하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이 아이가 어떤지,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모습을 보였구나? 그래서 요즘 이 친구가 좋아졌구나. 또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런 출구가 조절이 잘 안 됐구나. 뭔가 이렇게 얽혀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막 풀려가는 그 기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시간이 참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요. 저도 지금 이제 터치아이 TV에서 제가 영상 올리면 댓글 올려주시는 거 사실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는데 그 부모님들이 아이를 두고 고민하시는 법 이런 것들 저도 최대한 아낌없이 많이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저희 터치아이 TV는 어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자폐 성향적인 특징, 자폐적 모습들은 분명 원인이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열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열린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아이한테 훨씬 더 치료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겠고, 믿음으로 자라는 아이들이라는 책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신뢰해주고 어떻게 기대해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의 잠재력을 믿고 아이의 능력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같이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자폐가 치료될 수 있고 이 자폐 성향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완치될 수 있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가는 것과 자폐는 선천적이고 치료가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아이와 마주하는 하루하루가 질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또 부모로서 해야 되는 거는 아이를 더 믿어주는 거, 아이의 잠재력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를 강하게 신뢰하는 거,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꼭 말씀드릴 거고요. 전 아이들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매일 더 성장할 것을 믿고 강하게 신뢰하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보여줬어요. 자신의 능력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보여줬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보여준 메시지, 아이들이 보여준 것들을 신뢰하면서 계속 갈 거고요. 그 과정에서 찾아낸 방법들, 알게 된 인사이트들 아낌없이 터치아이 TV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가입까지 부탁드리고 그럼 전 다음 영상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